안녕하세요. 모터의 박기동입니다. 네, 역시나 2021년은 대한민국 전기차 시대의 원년이다 라고 할 만큼 지난번에 아이오닉5가 사전 계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5에 대한 소식과 함께 기아 CV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기아에서 CV의 티저 이미지를 공식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제 CV의 스케줄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이오닉5는 이미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3월 말 출시, 4월 출고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아 CV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공식 출시인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그 전에 이달 말에 3월 말에 지난번 아이오닉5처럼 온라인으로 월드 프리미어를 하겠다라고 일단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오닉5가 사전 계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거 기아 CV 출시도 되기 전에 아이오닉5의 압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만 또 모릅니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거기 사전 계약하셨던 분이 CV가 출시되는 거를 보고 사실 또 넘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일단 오늘 공개된 CV의 티저 이미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그 CV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거라든가 주행 거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이제 퍼포먼스 모델 제로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CV도 스파이샷도 워낙 많이 공개가 됐고요. 스파이샷들이 이미 워낙 많이 공개가 되고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예상도들도 이런 예상도들도 지금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충 감은 잡고 계시는데 오늘 드디어 공식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요게 기아 CV의 옆모습인데요. 그 전에 먼저 CV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EV1, EV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붙는다라는 건 이미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그러면 CV가 현대는 아이오닉 5니까 CV는 EV5인가 이렇게 대충 예상을 했었는데 EV6 CV의 공식 이름은 EV6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5야? 나는 6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기아 EV6가 CV의 공식 이름으로 오늘 드디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6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나름 아이오닉5를 견제하는 느낌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오니까 나는 5보다 조금 더 좋은 6이야 라는 개념으로 EV6를 이름을 지었겠지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가격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도 그 롱레인지 모델일 경우에 분명히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을 수가 없거든요. 듀얼 모터를 넣고 롱레인지가 6천만 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이오닉5랑 가격대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약간 100만 원, 200만 원 선 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름은 5가 아닌 6로 정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모습이 진짜 엄청나게 늘씬하죠. 사실 그 스파이샷들에서 보면 이쪽에 직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너무 직선이 강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게 옆모습의 실루엣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곡선의 이미지도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보신 것처럼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더 그 박시한 스타일이 강조가 되어 있고 키도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이 CV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날렵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성능이나 연비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오닉5가 전 개인적으로 아이오닉5의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니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굉장히 심플하게 선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어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말 멋진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CV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미래적이거나 조금은 더 복잡한 선들을 갖고 있어서 과연 완성도에서 아이오닉 5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건 완성도의 이야기인 거고 호불호나 예쁘다 안 예쁘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늘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공개된 부분 중에 보시면 헤드라이트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LED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점점 끊어져 있는 부분들은 스파이샷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실제 사진에서 위장막을 쓰고 있지만 헤드램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주간주행등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와, 이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지금 분명히 이게 3선이거든요. 3선인데 요거는 이제 차체 안으로 들어가지만 요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게 지금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만약에 방향 지시등까지 시퀀셜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또 상당히 멋진 그런 모습을 보겠죠. 방향 지시등이 위아래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도 또 상당히 멋있는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만큼 헤드램프 디자인이 날렵하진 않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예쁘게 강조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본네트 위에 선으로 예리하게 두 줄이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루프 라인과 함께 사이드 미러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사이드 미러가 여기 살짝 깎여져 있는 이 부분은 기아 K8에서 봤던 옆면을 싹 깎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CV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강조가 되는 부분은 뒤쪽 펜더, 그리고 측면의 이쪽 날카로운 이 라인도 이미 이매진 바이 기아 여기에서 봤던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CV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좀 미래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펜더 부분을 좀 강조해 내온 이 부분도 사실 시선을 많이 끕니다. 여기가 상당히 불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인적으로는 요게 지금 보시면 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쪽 펜더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요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 허리가 조금 더 잘록해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강조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포르쉐 911의 뒤쪽 펜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역동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 허리 라인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는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긴 한데 요게 요 허리 쪽으로 좀 더 푹 파고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뭐 나름 자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C필러 아래에 이쪽 뒤쪽 펜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루프에서 내려오는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리어 램프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은 어떤 스포일러의 역할까지 겸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이미지도 실루엣도 살짝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스파이샷에서 많이 봤던 이 타이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20인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욱 기자가 찍어온 스파이샷 보시면 여긴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요거는 19인치였거든요. 그래서 19인치의 디자인은 이런 형태, 20인치의 디자인은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약간 디스크 느낌이 조금 살려가지고 친환경적인 느낌이 강조된 그런 스타일의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램프의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 야, 이 LED를 엄청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놨네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굉장히 화려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이오닉이랑도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EV6 로고도 보이죠. 요거는 지난번에 K8이랑도 약간은 글씨체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EV6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티저 이미지는 오늘 총 4장이 공개가 돼서 이미 뭐 스파이샷이나 아니면 예상도에서 봤던 모습에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봤을 때 이쪽 앞-팬더, 뒷-팬더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마음에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은 더 역동적인 모습이 많이 강조된, 그러면서 조금 더 미래적인 모습이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 EV6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기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기아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됐던 이 자료를 가지고 제로 100이 3초대다 라는 부분. 근데 이제 CV는 제로 100이 3초대인데 아이오닉 5는 5초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아이오닉 5가 5초대라고 공개가 된 부분은 듀얼 모터의 롱레인지 버전이고요. 그리고 CV가 3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CV에도 롱레인지 버전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퍼포먼스 버전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버전의 경우에 제로 100이 3초대에 된다는 거니까 아이오닉 5도 역시나 퍼포먼스 트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차도 역시나 3초대에 근접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V는 3초대인데 아이오닉 5는 5초대고 CV가 성능이 더 좋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롱레인지의 이제 주행 거리가 500km 이상이다. 근데 아이오닉 5는 지난번에 410km에서 430km 정도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가 그 정도다라고 발표가 돼서 CV가 주행거리가 더 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도 약간의 변수가 있어요. 우선은 일단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하면 똑같은 용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CV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일단 초기 물량은 SK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요거는 좀 더 정확하게 취재를 해봐야 하긴 합니다만 우선 뭐 LG랑 SK랑 일단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피는 똑같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어떤 집적도가 달라져서 그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긴 한데 뒤에 가서 다시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LG하고 SK는 둘 다 파우치형을 쓰고 있고 좀 기술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 생각엔 약간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은 뭐 SK든 LG든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오닉 5도 공식 발표하기 전에는 500km가 넘어갈 거다라고 이미 사전에 많이 자료가 배포가 됐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목표는 500km예요. 그리고 500km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아이오닉 5 출시 시점에는 주행거리를 410km에서 430km 정도로 어느 정도는 낮춰서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양이 탑재되는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최대 500km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코나 일렉트릭처럼 화재의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은 아직까지는 리스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용량은 똑같이 탑재가 되지만 충전되는 양을 프로그램에서 약간은 낮게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410km에서 43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출시가 되고 향후에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에서 리미트를 풀게 되면 그 차지 용량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를 500km까지도 늘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테슬라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시할 때는 약간 낮게 설정을 해 놨다가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OTA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조금 높아지는 거죠. 지금 테슬라 모델 3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3.4초로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3.3초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실제로 전기 모터가 더 고성능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프로그램을 손을 보게 되면 3.4초가 3.3초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주행 가는 거리도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조금 더 그 리미트를 풀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충전을 해서 주행거리를 최대 얼마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EV6가 500km 이상 예상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배터리의 용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은 맥시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CV가 아이오닉 5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 이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나 배터리 용량은 똑같다. 그리고 CV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화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량을 나름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410에서 430, 아니면 디자인이 조금 더 날렵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서 주행거리가 긴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변수는 뭐냐면, 아이오닉 5는 당장 뭐 4월부터 출고가 된다고 한다면 CV는 7월 이후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배터리 충전 용량을 처음 출시부터 조금 더 높여가지고 거의 500km에 근접하는 주행거리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서 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오닉 5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울트라 패스트 차징이 100km를 주행하는 분량을 충전하는데 4분대다.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5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뭐 이걸 5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4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게 애매한 거지. 뭐 아이오닉 5는 5분 5초가 걸리는데 얘는 4분 55초가 걸린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EV6가 아이오닉 5보다 기술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350kW짜리 급속 충전기를 쓴다고 봤을 때 5분과 4분의 차이가 유의미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유의미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도 굳이 아이오닉 5가 5분대인데 EV6를 4분대라고 발표한 거는 나름 뭔가 노리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실제로 EV6가 공식 출시가 될 때 설명을 들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LG의 배터리를 쓰게 되죠. 근데 지금 LG가 생산을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호나 일렉트릭 화재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실제로 아이오닉 5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조금 낮춰서 발표를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자체 테스트 수준인 거고 실제로 이제 공식 인증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식 인증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더 높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정성과 관련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발표해야만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고, 환경부 인증을 받게 되면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아직 취재가 정확히 안 됐는데, 컨셉트카인 이매진 바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이렇게 그때는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LG랑 SK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국내에는 그냥 그대로 SK 제품이 적용되는 건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마 SK가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배터리를 뭐 LG냐 SK냐 삼성이냐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삼성은 각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LG랑 SK는 파우치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통형이죠.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원통형은
이 양극재, 전극재 전해질을 이렇게 일자로 평면으로 쫙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말거든요. 말아서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는 거고. 근데 삼성의 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원통형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를 이렇게 만 다음에 그거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려 있는 거거든요. 말려 있는 거를 눌러 가지고 그거를 그 도시락처럼 생긴 사각형 캔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각형이고, 그런 반면에 LG랑 SK가 갖고 있는 이 파우치형은 이 시트를 긴 거를 만 게 아니고 잘라 가지고 그거를 쌓는 거예요. 쌓아 가지고 그 파우치로 밀봉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통형이랑 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려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다르고, 근데 그게 모양이 사각형 캔으로 만들게 되면 이 여백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그 배터리의 집적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캔형을 쓰는 거고, 파우치형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뭐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각형이나 원통형과는 아예 다른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LG랑 SK가 그걸 쓰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냐라는 소송이 지금 걸리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원래 기아, 이매진 바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걸 쓴다라고 했으니까 뭐 실제로 어떤 게 탑재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역시나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도 사실 이제 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가능 거리도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문제가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공급이 지금 쉽지를 않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생산이 이루어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반도체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놨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확보해 놓은 물량 자체도 이제 끝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연 생산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먼저 아이오닉 5가 먼저 사실은 뭐 사전 계약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오닉 5가 먼저 생산에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기아도 어떤 상황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도 실제로 출시 시점과 차량 공급 일정에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보조금 문제인데요. 지금 보조금은 결국은 제한적이거든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테슬라나 또는 뭐 아이오닉 5가 이미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버려 가지고 실제로 하반기에 출시되는 EV6가 6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이미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 보조금이 다 소진이 됐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하반기에 출시하는 EV6는 구입하려고 해도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하반기에 넘어가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보면 이미 보조금이 소진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아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고려를 했겠죠. 보조금을 못 받으면 사실 전기차를 판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아 내부적으로는 아이오닉 5가 공급에도 어쨌거나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CV가 출시되는 시점에 보조금이 소진되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그래서 EV6도 충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 범위 안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 기아에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자면, 제가 그동안 전기차 이야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 되면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의 뭐 성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전기차는 공부해야 될 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퍼포먼스는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롱레인지급이 6천만 원 언더의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 모델은 6천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리고 기아 내부적으로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뭐 GT 라인 요렇게 부르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EV6 GT 라인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EV6 GT 뭐 요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조금 흘려드리고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뭐 내부에 계시는 분이 GT 라인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EV6의 GT가 나오게 되면 가격대가 6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EV6 롱레인지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4천만 원대에 판매가 되는데, 이거는 6천만 원이 가격이 훌쩍 넘는 데다가 보조금도 절반밖에 못 받으니까 이 롱레인지하고 GT 라인의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GT를 사겠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접근성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로 100 3초대의 주행거리 한 400km가 넘어가고, 그리고 국산차이라는 장점, 그리고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그래도 매력적인 모델인 건 맞지만, 근데도 그 롱레인지 모델을 4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걸 감안해 보면 선뜻 GT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이커 측에서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는 그 갭을 나름 가격에서 어느 정도는 상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원래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정도 가격, 받았을 때 한 6,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놨다면 그 가격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실제로 가격이 조금은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보조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늘어난 그 갭만큼을 어떻게든 그 갭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출시를 해야만 그래도 그나마 GT 퍼포먼스 모델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GT 라인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국산차이면서 제로 100 3초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죠? 국산차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강력한 모델이 출시가 되는 만큼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때문에 판매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 고성능 모델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격을 조금 더 좋게 책정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퍼포먼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망적이진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과연 이게 최저지상고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가 조금 관심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최저지상고를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더 험지에 캠핑을 간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현대나 기아에서 SUV 버전의, 정식 SUV 버전의 전기차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EV6나 아이오닉5는 조금은 더 CUV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뭐 지금으로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퓨처론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데, 보신 것처럼 요게 이제 이매진 바이 기아고 요게 이제 퓨처론인데, 나름 두 개가 요런 옆에 옆모습 측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 좀 이미지가 비슷한 면도 있고, 사실 헤드램프만 보면 이매진 바이 기아보다는 퓨처론의 헤드램프가 좀 더 EV6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미지가 나름 어느 정도는 절충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EV6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처론 같은 경우는 최저지상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이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능이면서 이 정도 최저지상고를 확보하고 이런 스타일이면 저는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최저지상고를 조금만 더 높게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스파이샷에서 어느 정도 뭐 이런 느낌들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일체형 모니터에 이쪽에 기어 변환 다이얼이라든가 위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미래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5보다는 이 EV6의 인테리어가 조금 더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확실히 아이오닉이랑은 또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아이오닉은 일자에 더 가깝고 이쪽에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오닉은 이쪽 공간 활용에 대한 면을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한 반면에 기아의 EV6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래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인테리어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많이 공개된 게 아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동안 말씀 못 드렸던 뭐 궁금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느라고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마 곧 조만간 어쩌면 다음 주에 인테리어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더 마음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3월 말에 글로벌에서 프리미어가 되니까 그러고 나면 확실히 아이오닉 5로 갈 것이냐 EV6로 갈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마음을 정하시는데 좀 더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티저 이미지만 공개된 EV6를 만나봤고요. 5가 아니고 6입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